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전문직 아들로 유세하며 이중인격을 가진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통화로 인해 고통받아온 며느리입니다.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하녀도 아니고 아들이 전문직이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에게 막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존심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는 31살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생긴 것부터가 저를 닮아 무지하게 예쁜 딸아이 하나 있고요. 신랑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전문직이에요. 신랑 직업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신랑은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시간대별로 톡을 남겨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하다가 혼자 흥분해서 화를 내다가 저에게 다 얘기하고 나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는 식으로 화를 풀었다가 하는 순수한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신랑은 저보다 더 흥분을 했는데 표현은 하지 않고 화를 눌러 참으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제력도 마음에 들었어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도 저는 꼭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랑이 좋으니 신랑 가족들도 좋게 보였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따서 자주 전화를 드렸고 멀리 사시지만 선물도 챙겨드리고 자주 찾아뵈면서 친딸처럼 지내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그때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당신 아들이 저에게 아깝다고 생각하셨겠죠. 상견례 때는 양가 부모님 인사하는 자리로만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저에게 전화로 혼수 집 등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친정부모님께 그대로 전했고 아빠는 흔쾌히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렸더니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하시고 친하게 지내자며 혼자서 신나셨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 며느리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시어머니의 막말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요즘 맞벌이 한다고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는 못된 것들이 많은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직업 좋은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면 너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야 하는데 너희끼리 좋다는 걸 내가 어쩌겠니? 등등. 정말 제 자존심을 긁는 말씀들을 천연덕스럽게 잘도 하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막말을 들으면서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을 친정에 그대로 전달하고 응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 후회가 되었습니다. 신랑을 보면 너무 좋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파혼을 할 수도 없으니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을 한 직후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긁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정이 떨어진 상태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애써 반가워하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늘 같은 말씀 무한반복이셨어요. 신랑 밥 먹었냐? 신랑 퇴근했냐? 신랑 피곤해하지 않냐? 항상 아들에 대해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에서 아들의 안부를 100개를 묻더라도 그 중간에 어머님이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느라 너도 많이 힘들지.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를 걱정해주는 듯한 따뜻한 말은 절대, 네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로 신랑 안부를 물을 거면 직접 아들과 통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통화를 할 때마다 저희 집에 올 구실을 만들어대서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구실이라 봐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 나왔다는 식의 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온갖 살림 다 지적하시고 참견하시고 했어요. 특히 제가 쓰는 화장품과 액세서리, 옷 등의 가격에 관심이 많으셨죠. 아들이 버는 돈으로 제가 사치할까봐 노심초사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처럼 치장하는데 돈을 안 써야 집안 살림이 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저에게 펼치셨어요. 처음부터 따박따박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하지 그랬냐며 저에게 뭐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말대꾸한다고 혼나면서 자란 서른도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딸 돌보며 직장 다니느라 연락을 좀 뜸하게 하면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이 말을 전달하며 시어머니 편에서 말을 하길래 한동안 이걸로 신랑과 부부싸움까지는 아니어도 티격태격 했었어요. 신랑에게 제가 아이 돌보며 직장 다니고 신랑 바빠서 가사일도 내가 거의 다 해야 해서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고된 하루 일과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정도인데 내가 이런 지적도 받아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신랑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서운한 거 신랑에게 전화해서 얘기는 계속 했겠죠. 시어머니는 저를 타박하시는 말씀을 꼭 저와 둘이 있을 때만 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자상한 척,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아나무인과 같은 말과 행동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는데요. 너네 엄마가, 이것이 저희 친정엄마를 일컫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어서 제가 이혼을 불사하고 시어머니께 반기를 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실 때 한 번은 너네 엄마한테 땡땡이 겨우로 사달라고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놈의 너네 엄마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어머니가 좀 사주시죠? 라고 했습니다. 항상 웃으며 내내거리던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당황하셨나 보죠? 어머님은 왜 손녀 옷 한 벌 안 사주세요? 저 임신했을 때부터 땡땡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저는 몰랐는데 땡땡이 아빠가 그것 때문에 엄청 서운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없는 얘기 지어낸다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딸을 얼마나 예뻐하는 줄 모르시냐며 자기 딸에게 친정엄마와 어머님이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신랑이 서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드렸네요. 시어머니가 정말이냐고 놀라서 묻더군요. 당연한 것을 뭘 자꾸 물으시냐고 하며 신랑과 어머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제가 어머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인심 쓰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자꾸 너네 엄마라고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경박한 말에 신랑이 저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해서 제가 참고 있다고 슬쩍 말씀드렸어요. 얘네들 봐라. 없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잡았니? 이러시길래 나랏님 딸 앞에서 나랏님 욕을 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제가 그렇게 없는 말 섞어가면서 무슨 말대꾸의 날인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계속했네요.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서는 뜬금없이
당신이 결혼 초에 막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너네 친정에서 안 도와줄 것도 아니었는데 설레발쳐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일은 그냥 잊어라 이러시는데 저는 못 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 이러시는 거 있죠. 제가 언젠가부터 살갑지 않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만 하니 어머님도 무슨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말 좀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혼 전에 하신 막말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결혼 후에 어머니 태도에 남은 정도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 주고는 쿨한 척 하면서 잊으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는지 네가 이딴 식으로 하고도 내 아들과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하시더군요. 결혼해서 예쁜 딸까지 낳았는데 안 살면 어쩔 건데요? 어머님이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하시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 주신 게 저희 부부싸움의 큰 원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싸워가면서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혼이라도 할까 봐요? 아들 부부 이혼하길 바라시나 보죠? 신랑이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아니다 하시면서 바쁘시다고 다음에 얘기하자시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이상하게 얘기할까봐 그날 퇴근하자마자 어머님과 통화 내용 전부 얘기해 줬어요. 신랑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며 예상외로 우리 둘이 살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하더군요. 이혼 어쩌고 할 정도로 대판 싸울 각오까지 했는데 의외로 신랑이 제 편이 된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만 믿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국은 본인 엄마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에게 크게 실망을 했던 적도 있어서 이번에는 이혼도 불사하려는 마음이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그냥 가만히나 계셨으면 제가 알아서 잘해드렸을 텐데 들어올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일단 시어머니께서 저 자세로 나오기 시작하셨으니 먼 훗날에 저도 쌓인 감정 풀리면 마음을 다시 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고 육아에 가사까지 하시며 시집살이까지 잘 견디셨네요. 남편 되시는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남편분과 예쁜 따님에게만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